여자라서 행복해요? 그건 아니. 여자라서 겪어야만 하는 심각한 건강에 위협도 있다. 자궁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그 중에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질환, 자궁 경부암. 소중한 나의 자궁을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법.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 건강의 적, 자궁 경부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바로 암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상윤 씨나 철원 씨 빼고 예은 씨와 저 같은 여자들이 네.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자궁 경부암입니다. 네. 특히나 자궁 경부암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 신소진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자궁 경부암이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여성암 중에서 또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먼저 자궁 경부암의 발생률을 보기 전에 한국인의 10대 사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 사회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제 점점 암이나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부인암 쪽을 살펴본다면 자궁 경부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자궁 경부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입원 환자의 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료를 하면서 자궁 경부암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세 가지 암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궁 경부암인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위험한 질환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궁 경부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사실 자궁 경부암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자궁암, 자궁 경부암 동일하게 마구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궁 경부암이 뭔지 알기 전에 저희 몸의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 몸을 반으로 이렇게 자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등뼈 쪽에 척추를 앞에 보면 장이 지나가고요. 장 앞쪽에 자궁이 위치하고 있고 자궁 앞쪽에 방광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궁은 방광과 장 사이에 놓여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것을 또 반을 잘라서 이제 자궁을 살펴본다면 질과 자궁의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자궁 경부고요. 저희가 임신을 했을 때 아기가 착상을 하고 자라는 곳이 자궁 중에 자궁의 체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을 자궁 근육층이라 해서 각각의 구조물에 모두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의 구조를 따로 그려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자궁 경부는 질과 연결되어 있고 성적 접촉을 할 때 닿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자궁 경부라고 따로 명명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내진 시에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 밑에서 내진을 하면 볼 수 있는 자궁 경부의 모양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이라고 일컬게 되면 이 부분에 암이 생기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 경부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분도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은 와서 걱정을 하실 때 제가 자궁암이 걸린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자궁암은 자궁 경부암과 자궁 체부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것은 이 자궁 경부 쪽에 생겨 있는 이런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자궁 경부에 이제 암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하게 돼서 암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자궁 경부암은 주변 조직으로 침륜하는 침륜성 특징이 있고요. 또는 혈관과 림프절을 따라서 각 부위로 전파가 될 수 있어서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은 뭐 폐라든지 그다음에 목 주변의 임파선에도 전이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암입니다. 네, 저도 여자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많은 것들을 듣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교수님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이 들지만 가장 흔한 원인 질환으로는 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걸린 환자가 모두 다 자궁경부암이 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을 하고 저희 외래로 오셨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막 우시는 분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정상적인 여성의 50%에서 80% 정도 일생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체 면역 기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일시적 감염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감염된 환자 중에서 소수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또는 굉장히 많은 타입의 바이러스의 감염이 유지되면은 자궁경부암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정보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저위험성 유형과 고위험성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위험성 유형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외음부 사마귀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고위험성 바이러스 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감염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감염됐다가 없어지는 것에 따라서 임상적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염이 됐다가 세포 모양이 아주 저등급으로 살짝 바뀌어 있다가 자연 소실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고위험군이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 감염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저등급에서 고등급으로 또한 상피내 암으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귀로 찾아오신 외래 환자분들을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면 저위험군도 고위험군도 같이 복합 감염이 많으시고 따라서 사마귀가 있다면 바이러스 검사랑 그리고 세포진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고위험성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자궁경부암에서 나는 고위험성 바이러스를 가졌다. 그래서 난 암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연 호전되고요. 특히 저희가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16번형과 18번형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암으로 가는데요. 그 전에 검진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전암 단계, 암이 되기 전 일부 단계에서 처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절제해냄으로써 치료가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바이러스가 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 있으면 결국 암으로 발생하는 발생률은 거기에 1,600명 정도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다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 아저씨는 진짜 최고의 맛을 내는 사람인 것 같지 않나? 나 저 아저씨가 만든 군만두도 먹어보고 싶고 탕수육도 먹어보고 싶고 짜장면도 먹어보고 싶다. 난 짬뽕. 우리 40년 했다. 40년.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 점심은 저 메뉴로 어떨까? 탕수육, 군만두, 자장면. 좋았어. 역시 메뉴 선택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 언니가 하자. 야, 왜? 너 언니 뭐 음식 먹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나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죽을래? 진짜 한번 죽어볼래? 점심으로 죽었던 너 죽좋겠다 죽. 죽 괜찮네 죽. 그냥 그래. 응? 잠이나 좀 더 잘래? TV 그럴까? 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럴까? 그럼 오빠는 죽을 먹고 언니 우리는 시켜서라도 먹을까야? 난 탕수육. 저 사람 부인은 얼마나 좋겠나 저런 것도 해줄 거 아이가. 그니까 맛있겠다. 아가씨 혜연씨하고 헤어지고 음식 잘하는 사 요리사 어때요 요리사? 잠깐만. 여보세요? 유리야. 잘 지내지 잘 지내지. 헉, 뭐? 부순이가? 진짜. 그래. 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즘 니 살이 쏙 빠졌더라. 그래. 잘 챙겨 먹고. 그래 우리 자세한 것도 조만간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래 잘 지내.
왜요? 아직 친구한테 또 뭐 무슨 일 있어요? 언니 내 친구 중에 그 부순이라고 있잖아요. 부순이? 가가 자궁경부암에 걸렸다. 어머,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요? 어쩌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옛날부터 건강하다고 해갖고 우리가 와 부순이 니 진짜 건강하다 그랬는데 맞네. 걔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돌도 부순다 막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부순이가 불순이라고? 아유 진짜. 맞네. 걔가 옛날부터 생리 불순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부순이 이렇게 불렀는데 맞다. 생리불. 아가씨 TV 보세요. 왜요? 왜? 자기야 왜? 뭘 숨기는데 지금? 아니 걔가 자궁경부암에 걸렸는데 생리 불순이었단 말이야. 혹시 언니? 자기 왜? 아가씨 증거 있어요. 꼭 생리불순이 사람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린다 하는 그런 증거 있어요? 아니 부순이 진짜 건강했거든요. 진짜 건강했는데 딱 하나 생리 불순이었단 말이야. 생리 불순인데 지금 자궁경부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체크해봐요. 아니 저야 생리불순은 맞는데 그렇다고 자궁경부암 뭐. 아니 그러지 말고 병원 가 빨리 검사 받아봐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걱정되니까 하지. 검사대라고 소리를 지르다.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지금. 분위기 다 깨고. 전화를 왜 여기서 받아가지고 항상 전화는 밖에 가서 다 받아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리불순과 자궁경부암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네. 생리불순이면 자궁경부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김철호 씨, 장리아 씨,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풀어본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그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생리불순이 있다는 건 몸에 당연히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고 이상이 있다는 거겠죠. 물론 생리불순이라고 해서 바로 자궁경부암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만큼 자궁경부암을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은 씨? 오늘도 역시나 의심스럽네요, 철원 씨. 저는 정답 X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생리불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의 몸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리불순의 이유도 참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으로서.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예은 씨가? 철원 씨는 예전에도 틀리셨던 것 같아요. 예은 컨셉이에요. 씨가 예은 씨가 정답이시고요. 네. 그 부정 질출혈을 주소로 외래를 많이 오시지만 이렇게 생리 사이사이에 생기는 출혈과 지속적으로 비치는 질출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사이에 생기는 부정 출혈이 모두 자궁경부암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은 씨 말처럼 호르몬이나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생리하고 사이에 관계없이 지속적 질출을 보이는 경우는 조금 더 자궁경부암과 관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서 교수님께서 자궁경부암 빨리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뭐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자궁경부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아주 초기에 저희가 1, 2, 3, 4기로 나누는데 1기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한테 아주 초기 암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게 답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5대 검진안에 자궁경부암이 들어가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1기 말부터 2, 3, 4기가 진행이 되면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제일 큰 것이 잠자리 후, 성교 후 질출혈이 계속되거나 또는 계속 분비물이 나오는데 피가 묻어서 나온다거나 또는 악취가 나서 본인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는 폐경기 후에 생리가 없어야 되는데 생리처럼 계속 피가 비쳐요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주 증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많이 진행돼서 3기나 4기가 된다면 아까 처음에 구조를 보셨듯이 자궁 앞에 방광, 자궁 뒤에 직장이 있으므로 배뇨나 배변에 이상이 있으실 수 있고 증상 자체가 골반이 묵직하니 골반통이 계속 유지된다거나 오래 서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부종, 다리가 붓는다는 증상 등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물론 모든 암이 그렇다시 체중 감소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일단 통증이 있으면 암이 진행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찾게 되면 교수님, 어떤 그 검사들, 진단을 위해서 받게 되나요? 네, 혹시 질출혈로 외래를 오시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자궁 경부 쪽에 이런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브러쉬에 세포가 묻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유리판에 묻혀서 고정을 한 다음 현미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묻어나온 세포를 가지고 정상세포, 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는 암세포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요. 이 사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진단의 목적이 아니고 이상소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위한 선별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로 진단을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검사 다음에 또 다른 검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검사를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성적 접촉이 시작된 여성은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같이 자궁경부암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세포진 검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 후 출혈 그리고 월경 사이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을 때는 경부에서 생긴 문제인지 자궁 내막에서 생긴 문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6년도에 정부에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종별 검진 대상자 주기를 바꿨습니다. 저희 자궁 경부암 쪽을 보시게 되면 원래 30세에서 이제는 20세 이상 여성에서 2년에 한 번 하도록 주기를 바꿨고요.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받을 때 정확성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시행 전에 환자분들이 유의하고 가셔야 될 것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검사 전에는 소변을 보셔서 방광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전 24시간 동안은 잠자리를 하시거나 질세척을 하시는 것을 좀 금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리 중에는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생리라 함은 자궁 내막의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라서 판독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끝난 뒤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질정제라든지 다른 질내 세척을 검사 전 일주일 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검사의 정확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상세포를 가져오시는데 사실 세포진 검사의 정확성이 100%가 안 되는 검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병원에서 자궁경부 촬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그 소견도 보지만 사진으로 자궁경부의 모양도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이 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 또는 이상소견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이제 큰 병원 또는 2차, 3차 병원으로 전원이 되시게 되는데요. 이런 세포는 진단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세포를 가지고 어떤 진단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 확대경 하에서 자궁 경부의 모양을 보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면 너무 아프지 않나요? 무서워요? 막 우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작은 집게 같은 걸로 아주 포칼하게 아주 조금 뜯어내는 거 정도밖에 안 돼서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굉장히 아프거나 완전 마취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검사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외래를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세포진 검사가 비정상인 경우나 또는 밑에 진찰상에서 암이 의심되거나 또는 접촉 속 출혈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세포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주기적으로 검진을 정말 잘 받아야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또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뭐 비용이 든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검진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진을 받았는데 교수님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진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더 예후가 좋고 오래 재발 없이 사시느냐의 문제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면서 사실 임신을 하지 않고 차후에 임신해야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주 초기암에 걸려서 많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암 1기 중에도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간단한 원추 절제술을 통해서 처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선택적으로 사진상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현미경에만 보이는 세포 단위의 암일 경우에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주 일기초의 환자한테서 원추 절제술을 했을 때 재발 없이 아기도 놓고 잘 지내시는 분도 꽤 많은 것으로 데이터는 보고 있습니다. 절제 부위를 정확히 조절하고 출혈이 적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에서 크게 불편함 없이 다 잘 지내실 수 있고요. 아기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일기초에서만 발견이 된다면 원추절제술은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기 말부터 2, 3, 4기까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이 쓰이는데요. 1기 말에서 2기 초에는 수술 요법으로 자궁을 적출해냅니다. 그러나 근종이나 이런 양성 질환과 다르게 근치전 자궁 적출술이라 해서 자궁 주변의 조직들을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을 한 후에 조직을 또 병리과 교수님이 보시고 판단했을 때 재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받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기 말부터는 수술적 요법을 하지 않고 방사선과 항암 요법을 하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2기 말이신데 수술로 깨끗하게 드러내달라고 얘기하지만 수술로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골반벽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 더하기 방사선 요법을 하시게 되고요. 방사선 요법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 주 요법이 됩니다. 그러나 4기 정도 됐을 때 임파선을 타고 온몸을 타고 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방사선은 국소적 처치라서 사실 그때는 최근에는 화학요법, 항암 화학요법에다가 표적 치료제를 더하게 되는 치료요법도 사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교수님, 자궁경부암은 그래도 예방이 가능한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있죠? 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백신 접종 이후에 자궁경부암 발생과 사망이 줄었다는 보고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예방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예방 접종을 시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금연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이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정기적인 선별 검사,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자궁경부암 검진이 사실 조기 발견에 아주 유용하고 이것이 예방의 툴은 아니지만 암이 진행된 것 전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서 이 두 가지를 예방으로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는데요. HPV 감염은 한번 감염됐다고 해서 또 뭐 감염이 안 된다거나 또는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염이 돼도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재감염이 되므로 암에 노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백신을 맞는다면 이런 HP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예방법,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잘 잤다. 어머 아가씨, 우리 집에 까치가 들어왔나 봐요. 왜요? 까치 집을 지었어요. 아가씨 머리에. 머리가 왜 이래 엉망이고. 아가씨 일어났으면 빨리 가서 세수도 좀 하고, 여기 눈곱도 좀 떼고, 좀 제발 집에서도 청결하게 좀 있으세요. 아이고 이런
저런 모습을 참 그 혜인 씨라는 사람은 알란가 몰라. 언니, 왜요? 우리 혜인 씨는 말이죠. 이런 내추럴한 이 자연적인 모습이 좋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왜? 혜인 씨가 취향이 독특한 걸 넘어서 정신 검사를 한번 미리 받아보는 게 어때요? 살다 보면 힘들어진대. 언니, 왜요? 제가 봤을 땐요. 네. 독특하고 정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언니 것 같아요. 아유, 아가씨는 좀. 제발해, 제발해. 아우, 이렇게 진짜 더러운데 아가씨는 정말. 이런 모습까지 사랑스러워한다 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럽노. 일났다, 일났다. 왜? 뭐, 아이고, 관심부터 또 내 얘기고. 아유, 우리 자기 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나? 자고 있는 동안에도 또 내 얘기하고. 어머! 아, 어머! 왜? 왜 이러노? 아, 정말.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속이 안 좋나? 뭐 잘못 먹나? 왜? 아니, 잠깐만. 내가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저쪽에 보고 좀 얘기 좀 해줄래? 왜? 난 자기가 너무 좋은데 왜? 이거는 좀. 이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봐도 딱 뭔지 알겠다. 뭔데? 어? 뭐가? 그 있잖아, 그거. 뭐? 그냥 딱 보면 모르겠나? 그 모르겠나? 자기 그러면 혹시 자기야 왜? 자기 혹시 그거가 뭐? 내가 생각하는 그거 너무 좋다. 우리 집에서 아유, 그런 거 아니거든. 자기 임신한 거 아이가? 그럴 줄 알았다. 임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정말 아니거든. 그게 아니고. 아니 뭔데? 아니 근데 왜 자꾸 헛구역질 하는데? 근데 언니, 왜요? 진짜 임신인 거 아니에요? 임신 지금 상황을 보고 이 자리에 한번 앉아 볼래요, 진짜. 자기야 오 마이 갓.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우리 자기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아니 제발 푹 떨어져 있어줘. 언니 임신이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어떡하지? 아니 언니 최근에 자궁경부암 1차 백신 주사 맞았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2차 맞아야 되잖아. 임신하면 안 돼. 그거 맞으면 안 돼. 아 그게 그래야 되나? 그렇게 어.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임신하면 그걸 맞을 수 없다니까요. 아유, 맞을 수 있든 없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너 지금 그게 문제지 지금. 언니가 지금까지 맞은 그 골든탑이 무너지는데.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임신 중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 저도 이 부분이 네. 항상 궁금했는데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제가 그 궁금함을 네.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임신 중에는 감기약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약뿐만이 아니에요. 주사를 맞는다. 이거 뭔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차 접종을 만약에 했더라도 일단은 출산이 다 끝난 후에 주사를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저는 정답 X 할게요. 왜냐하면 임신 중이라도 이 산모와 태아에게 필요한 접종은 하지 않나요? 그리고 철원 씨가 뭐 감기약 얘기를 하셨는데 감기약이랑 달라요. 이 백신은 자궁 건강과 관련된 백신이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꼭 맞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떤가요, 교수님? 자신 없게 대답했거든요. 네,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네,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네, 저 임신 중에서는 그 자궁경부암의 백신의 효과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는 백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임신 중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유 중에는 백신이 가능하다 하셔서 임신 전에 1차를 맞으셨다면 임신이 끝나고 수유할 때 2차와 3차를 달아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은 거의 없는데 자궁경부암은 조금만 신경 우리가 쓰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암이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수님, 이 백신의 암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예방 백신을 청소년기에 10살에서 한 15 사이에 맞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어린 시절에 맞은 경우에 암이 발생률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대비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까만 그래프에서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의 기대는 HPV 유행들에 대한 면역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한 70% 정도 이상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지만 백신이 자궁경부암의 모든 원인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므로 백신을 맞았다 해서 정기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방 백신을 미리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네.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게 정기 검진입니다. 네. 따라서 암 이전 단계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자궁경부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암의 발생률을 좀 낮추는 것으로 그리고 더불어 환자들한테 경각심을 좀 일으켜서 검진을 자꾸 유도하게 되는 것이 암 발생률을 낮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은 3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 검진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나 국립암센터에서는 20세 이상 성경험이 있는 여성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험이 있다면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드신 대로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해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해마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 생일이면 이 검진을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기 검진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그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늦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해 두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 신소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